공급사슬 관리의 이제 역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토요타의 이제 린 생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린 생산 방식이라는 것들은 고객이 이제 진짜 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이제 낭비를 제거하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자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생산 현장에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모든 이제 요소들을 식별하고 제거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가치를 달성하려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자원도 조금 투입하고 그 다음에 적은 시간 안에 적은 노력으로 더 나은 품질과 생산성을 이렇게 실현하는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린 생산의 기원은 이제 일본의 토요타 이제 TPS 시스템에서 나왔고, 토요타는 이제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이제 포디즘 그런 이제 대량 생산 체계의 그런 이제 비효율성이랄지, 그다음에 경직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서 나온 것들이 이제 G 시스템이죠. 저스트 인 타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뭐 인간의 판단 관련된 뭐 지도화 이런 개념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이제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토요타 방식을 1980년대 후반에 미국 이제 MIT 대학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연구를 했고 90년에 이제 출발된 세상을 바꾼 기계라는 경영 생산의 혁신 분야의 이제 대표적인 저서요. 제임스 워맥하고 데니엘 루스, 그다음에 데니엘 루스가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그 토요타 프로덕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린 프로덕션 이런 개념을 최초로 명확하게 소개하고 이렇게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역을 하면 이제 세상을 바꾼 기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계라는 것은 단순한 이제 기계 설비가 아니라 TPS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 린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포드식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제조업 전반에 이제 효율성이랄지, 품질이나, 뭐,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뜻하는 것들이고, 그 배경에는 이제 포드 시스템과 이제 토요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20세기 초에 이제 헨리 포드의 조립 라인은 이제 생산성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켰지만은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효율적인 설계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았죠.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그 후에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후에 그 일본의 이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낭비 제거랄지 품질 내재화 그다음에 뭐 현장의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제 개발을 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G 시스템이랄지 뭐 카이젠이랄지 셀 생산이랄지 뭐 공급망 협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 생산 낭비가 없는 날씬한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자재랄지 인력이나 뭐 설비, 시간 등 모든 자원 등을 필요한 만큼 이렇게 사용을 해서 고객의 가치를 이제 극대화하는 방식. 어, 이런 것들은 이제 MRP나 MRP2나 ERP 등 이제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핵심은 이제 사람 중심의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랄지 품질을 내재화하는 것들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린 생산 방식에 이제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어, 가치 흐름, 그다음에 이제 흐름, 그다음에 뭐 풀,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완벽을 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하여튼 가치라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들, 가치의 흐름이라는 것은 낭비를 제거하고, 이런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 흐름을 설계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정 간의 정치 없이 생산 흐름을 쭉 유지하는 것들, 그리고, 풀 생산 방식이라는 것들은 이제 고객의 이제 수요에 따라 이제 생산을 하는 것들이죠.
과거에 이제 50년대, 60년대는 이제 푸시 시스템이었죠. 일단 쌓아놓고서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서 그것을 서서히 고객이 판매하는 방법이었고, 지금은 이제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생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퍼펙트 이런 것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들인데, 이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는 것들이죠. 이제 카이제이나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고, 이런 이제 린 생산의 이제 핵심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하여튼 뭐 일본식 기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경쟁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비 제거랄지 지속적인 개선, 그다음에 공급망 협업이 글로벌 제조에서도 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 역량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고 많이 만들고 재고로 이제 쌓아주는 방식은 이제 낭비가 많고 그다음에 수요 병감에 이제 둔감하기 때문에 리는 단순히 이제 제조업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전사적인 경영 혁신 전략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린 생산은 품질이랄지 원가나 납기, 서비스 이제 모든 측면에서 기업 전체의 개선과 혁신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이제 고객 중심의 가치를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이 이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어, 그런 부분만 이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자체 조립은 가치 활동이지만 재고를 쌓아주는 건 이제 낭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런 이제 린 생산 방식은 이제 고객 중심의 이제 가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고객이 이제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활동만을 이제 그러한 활동만을 돈이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활동만을 가치 창출 활동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그런 거 외에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낭비로 이제 간주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것들이죠. 제거. 어. 그래서 이게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들을 낭비로 이렇게 간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린 생산 방식에서 제거해야 될 이제 일곱 가지 이제 낭비 요소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이제 과잉 생산으로부터 불량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주문보다 미리 너무 많은 것을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재고를 이제 현금을 창고에 쌓아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작업자나 설비가 이제 멈춰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과 이제 직결되는 손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대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손실이죠.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대기하는 것들, 작업자나 기계가 이제 멈춰서 기다리는 것들, 그다음에 작업자가 나 뭐 설비가 멈춰 있는 시간은 생산성과 이제 직결되는 것들이죠. 어,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운송, 부품이 공장 내에서 이제 쓸데없이 어, 돌아다니는 것들, 부품이나 자재가 공장 내에서 지나치게 많이 이동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위험성이 이제 증가한다고 보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과잉 공정이라고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가공을 추가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필요 없는 추가 가공이랄지 작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뭐 충분히 예를 들어서 판매할 차량에 대해서 제품의 광택을 다 내놨는데 어, 또 그런 제품을 또 닦는 행위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과잉 재고 창고에 이제 부품이랄지 완제품이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이고 이건 뭐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그 생산 방식이죠 이게 너무 많은 재고가 이제 공간이랄지 쌓여 있으면 이제 예산도 낭비되는 것들이고 문제가 돼서 이게 손실에 이제 확대 요인이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동작 작업자가 이제 물건을 찾거나 이동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어,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작업을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뭐 반복적으로 몸을 숙이거나 움직여야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것들. 어, 자주 쓸 수 있는 공구를 옆에 갖다 놓고서 거기서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뭐, 부품을 조립한다면은 가까운 데에 이렇게 부품을 놓고서 바로바로 이렇게 부피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조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량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재작업하는 것들. 어, 불량품을 뭐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폐기 처리한다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재작업하거나, 폐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간과 자재의 이제 큰 낭비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해서 이제 과잉 생산이나 대기나 운송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불량품까지, 이런 것들은 린 생산 방식에서 제거해야 될, 낭비 요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다음은 이제 린 생산 방식의 주요 도구와 이제 방법인데, 어, 간판이라는 것들은 이제 일본어로 이제 간판이랄지 표지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작업 흐름이랄지 재고 수준을 시각적인 카드랄지 신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이제 도요타에서 시작되었고, 생산 라인에서 부품이 이제 소진될 때, 이런 공구 요청 카드를 공정에 전달해서 필요한 만큼 다시 이제 공급을 하는 풀 시스템 이제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간판은 이제 종이일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전자 간판이 가지고 이제 이 간판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적시 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셀 생산하는 것들. 셀 생산 방식은 생산 라인을 이제 공정 중심이 아니라 제품 단위, 그 다음에 공정 그룹 단위, 셀로 이제 이게 구성하는 것들이죠, 이건. 그래서 한 명이랄지 뭐 소수의 작업자가 여러 공정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담당해서 부품 이동이나 시간과 그다음에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작업의 흐름을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량, 거품종 생산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셀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은 되게 유리하고 작업자의 이제 다기능화랄지 이제 품질 책임의 의식을 이제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혼다 같은 경우는 이제 셀 생산 방식 이런 것들 도입해가지고 한 조가 조립부터 테스트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셀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작업 효율이랄지 이제 품질에 책임이 동시에 이제 형성되는 것들이죠.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거기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OS, 이것은 이제 뭐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청결하고 습관화하고 이런 것들 과거에 그 도요타 생산 방식에 보면 그 현장에 OS 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이렇게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 글자를 짜가지고서 만든 이제 현장 관리 기법인데 작업 현장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것들이죠. 필요한 것들을 가까이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질서 있게 유지를 해서 문제를 쉽게 이제 발견하고 사고와 이런 품질 문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이런 목적이 있는 것들이죠. 하여튼 이것은 OS라고 해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해서 이게 청소랄지 정리, 정돈 이런 것들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업무 효율성이랄지 아니면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 주변 정리를 잘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방 주변 정리, 자기 사무실의 책상 주변 정리, 자기 주변 정리부터 깨끗이 하라고 이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청소랄지 정리 차원을 넘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하나의 시스템을 이제 바꾸기 위한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이런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작업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작업자에게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작업 문화를 이제 문서화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반복적 이런 일관성을 유지해 가지고서 품질을 이렇게 확보하는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작업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업데이트되는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바꾸는 것들이죠. 어, 그래서 이게 뭐 하나 한번 매뉴얼로 만들어지고 그대로 그 매뉴얼 쓰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문서로 이제 간주하는 것들이지 이게.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작업자의 기술 편차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입 그런 직원들의 교육도 이제 체계화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계속 바꿔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치 흐름도인데 이러한 이제 가치 흐름도는 이제 제품이나 그다음에 서비스가 이제 고객에게 그런 이제 전달될 때까지 이제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나 정보나 시간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 가지고서 가치 있는 활동이랄지 낭비 요소를 이제 구분해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는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이상적인 흐름, 미래의 상태를 설계해 가지고서 낭비 요소를 제거한다거나 뭐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거나 뭐 재고를 감소시킨다거나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뭐 가치 흐름도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VSM 해가지고서 Value Stream Mapping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쭉 한번 흐름들을 설계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존슨앤 존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VSM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병원용 의료기기 생산 이런 프로세스 중에서 낭비 시간을 분석하고 리드 타임을 이제 30% 정도 그런 단축시킨 그런 기업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이제 개선을 하는 이제 카이젠인데 이 카이젠이라는 것은 이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개선, 네, 개선. 개선한다는 것인데 지속적인 이제 개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이제 조직 전체가 작은 개선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이제 개선을 실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를 축적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 지속적인 개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작업자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 경영자까지 이제 전 구성원이 이런 이제 카이젠을 일상적으로 이제 실천해 가지고서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이제 실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기적인 뭐 팀 회의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제도 개선 제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팀 뭐 개선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참여 중심의 이제 이런 개선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제 수천 건의 그런 이제 작업 현장에 있는 작업자 주도의 그런 개선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실제 이제 공정 개선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생산성이랄지 이제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주요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은 생산 시스템의 이제 분간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낭비 제거랄지 아니면 뭐 최적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직원의 참여 이러한 이제 핵심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지만은 향후 이제 연관되어서 어떻게 보면 린 조직 그러한 팀 전체의 경쟁력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시스템적 접근의 일부로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린 생산 방식의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이제 간단히 이제 알아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공정이랄지 뭐 재고, 그다음에 작업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운영비 이제 절감 효과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예, 리드 타임 이런 것들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고객의 주문에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납기 단축 이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의 표준화랄지, 그다음에 실시간 그런 피드백 이런 것들로 이제 품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 맞춤형 생산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작업자가 개선 활동에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수집을 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몰입감이랄지 뭐 사기를 좀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납품 지연이랄지 물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생산이 마비되는 그런 이제 공급망이 불안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뭐 2011년도에 그런 뭐 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공급망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냥 린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면은 뭐 자동화 시스템이랄지 교육이나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다기능으로 인해서 이제 작업자의 피로도랄지 이제 많은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학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린 생산 방식은 일본의 이제 조직 문화, 팀워크랄지 개선 문화 이런 것들을 일본의 이제 조직 문화와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는 좀 적용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직원들이랄지 이런 것들 운영하는 인적 관리를 자원을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랄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야겠죠. 뭐 이제 발전 방향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과 같은 뭐 4차 산업 기술들을 어 그게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이제 되겠죠.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센서나 뭐 IoT 뭐 클라우드 기반의 생산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디지털 쪽으로 이제 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상태를 센서로 감지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것들, 미리 예측 정비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재고랄지 품질, 생산 흐름을 분석하고 문제를 빠르게 피드백해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한다든가, 분량을 예측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예지 보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린 전략이 더 정교하게 운영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린 철학은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물류랄지 구매, 고객, 서비스까지도 이제 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이제 낭비를 줄이고 가치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적용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은 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낭비를 제거하는 생산 철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토요타의 이제 TPS를 기반으로 해서 MIT가 정리한 개념이고 목표는 이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핵심 내용은 낭비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가치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자동차랄지 전자나 가전, 뭐 의료,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뭐 이런 기업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린 생산은 작게 만들고 뭐 크게 효율을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토요타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조랄지 서비스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돼 가지고서 적용하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kanban 카드인데 이제 아까 여기 설명을 뒤에서 잠깐 드린다고 앞서도 설명을 드렸죠. 예, kanban 카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생산 지시서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요청서 이런 것들이고 앞 공정에서 다음 공정에 이제 필요한 만큼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쌓이지 않게. 내가 오늘 100개를 만들면은 100개 부품을 저한테 주세요. 이거 이렇게 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토요타의 이제 kanban 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린 생산하고 이제 G 시스템의 이제 핵심 도구고 복잡한 공급망에서도 이제 필요한 부품이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이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맞는,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그런 신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anban 카드는 이제 일본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간판, 뭐 표지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 생산 및 재고를 이제 시각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제 작업자가 어,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되면은 kanban 카드를 공급팀에 이제 전달하게 되고 이 카드는 공급 명령어로 작동을 하게 되고 공급자는 이러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한 만큼 정확한 수량을 다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공급 없이 이제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재고 과잉을 이제 어, 막고 낭비를 좀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anban 카드의 이제 주요 구성 내용 하나 이제 예문입니다. 이거 이제 업종별로 제조 업종별로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업종별로 해놓으면 이제 부품 번호랄지 부품의 명칭 그다음에 이제 이 부품을 받는 공정이랄지 공급처 뭐 몇 개를 이렇게 부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요청되는 시점 언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 이제 루트 번호 이런 것들 공정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고 이러한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 조립자가 이제 재고를 소진하게 되면 kanban 카드를 카드 안에 이렇게 넣고 공급 담당자는 이 카드를 수거해서 이제 해당 수량의 부품을 즉시 준비를 하고 공급 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시간에 부품을 운반해 가지고 새 카드가 부착된 상태로 이제 갖다 주는 것들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생산이 완료되면은 또 새 kanban 카드에다가 다시 또 순환이랄지 부품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 어,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재고는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필요한 부품만 이제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kanban 카드의 효과는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자재 및 공간의 낭비를 최소화해서 재고를 감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예측 가능한 공급 흐름을 통해서 리드 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뭐 정보의 흐름이랄지 그다음에 물류의 흐름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일치시켜 가지고서 공정 간의 이제 동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와의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로서 실시간 납품 시스템을 위한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이제 조금 이제 한계 사항이라고 하면은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 충격 시 뭐 재난이랄지 뭐 전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조립 라인이 멈춰설 수가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공급 지연에 매우 이렇게 취약한 그 문제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협력업체와 이제 실시간 연계가 필요한 것들인데 납기 오류랄지 품질의 문제 발생 시에 어, 필요한 만큼만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작업자 교육이랄지 이런 숙련이 좀 필요하죠 이것들은 가등 분실이랄지 입력을 잘못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인적 오류가 이제 있을 때는 이제 시스템 실패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잘하고 체크를 이렇게 해야겠죠.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kanban 카드는 하여튼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정확히 이제 공급하기 위한 시각적인 명령을 담은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카드 기능은 이제 생산이나 운반 지시, 재고 관리, 이제 공정 간의 연결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 절감이랄지 리드 타임 단축하는 것들, 생산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들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용 방식은 이제 풀 방식이죠. 부품이 소진되면은 공급 지시카드를 이렇게 지시카드를 전달해 가지고 제공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뭐 토요타랄지 혼다 여러 이렇게 기업들에서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kanban인데, 이건 뭐 종이로 하는 방법을 이제 디지털 기술로 바꾸는 것들이죠. 이제 컴퓨터 이런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종이 kanban을 갖다가 이제 이 kanban, 전자 kanban을 바꾸는 것들인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코드랄지 이제 RFID랄지 이제 ERP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IT 기술 이용해 가지고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수집하고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더 정확히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수작업 전달 방식을 대신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런 이제 바코드랄지 이제 RFID 이런 태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에 부착되어 있어 가지고서 위치나 뭐 수량 추적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런 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캐너나 센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품 사용 시에 자동 인식이랄지 어, 아니면 뭐 수동으로 스캔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ERP 시스템 이런 것들로 연결해 가지고서 자동 주문을 생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를 해서, 달라고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밖에 안 남았다 하면은 뭐 같이 공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oT,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서 생산 현장에서 이제 데이터랄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랄지 알림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서 실시간 이런 이제 재고 알림이랄지 뭐, 그 다음에 납기 모니터링, 공급자의 이제 알림 이런 것들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자 kanban의 이제 주 장점은 주문 요청이랄지 승인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오류랄지 그다음에 재고 상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와의 이제 연계성 강화나 이런 이제 공정 실시간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이게 전자카드로 연결되게 되면 아무래도 카드를 작성하는 비용이랄지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력 부담 이런 것들도 좀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시간이나 지역 제한 없이 이제 글로벌로 이게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도요타에서 이제 전자看板이런 것들 뭐 RFID 이런 것들은 뭐 기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독일의 이제 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기반의 이제 공장, 여기에도 이칸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RFID와 이제 이칸반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서 자동차 이제 조립 과정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협력업체와 이제 부품을 실시간에 이제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 어, 이제 이러한 전자 kanban을 이제 도입할 때 좀 고려사항은 이제 RFID 인프라랄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것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장비 도입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작업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재정의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통합 시 이제 정보 보안이랄지 접근 제어 체계, 누구까지 이 권한을 줄 것인지, 누구까지 보게 할 것인지, 이런 체계, 이런 것들도 보안이랄지 접근 권한 이런 것들도 좀 부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이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은 협력 업체와의 이제 연동 이런 것들도 되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벤더들과도 이제 협력 업체와도 이제 동기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전자 칸반은 단순한 이제 카드 시스템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공급망의 이제 핵심 모듈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4차 산업 기술 AI나 IoT랄지 클라우드 이런 뭐 블록체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서 더 이제 뭐 정확하게 실시간대로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 이제 적용했던 이렇게 사례인데, 앞에서 이제 토요타, 뭐, 린이랄지 G 시스템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몇 번 설명을 드렸죠. 하여튼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게 원조입니다, 원조. 원조고. 하여튼 토요타는 조립 라인에서 이제
소량 가품용 생산을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과 이제 재고를 거의 없앴고 부품이 필요한 순간에만 이렇게 공급되도록 했던 것들. 음?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자신의 제보가 바닥나면 또 컴파운카드를 공급직에 넘기고, 거기에 맞춰서 부품이 자동으로 이렇게 공급되고, 이런 것들을 경고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창고, 이제, 불필요한 부품 같은 걸, 쌓아놓는 것도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었고, 생산이랄지 납기, 이런 품질 향상에, 이렇게, 다, 이렇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제품 산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전자업체들은 이제 회로기판이랄지 정빌 이런 부품도 이제 대량으로 이제 구매해가지고 보호하는 이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이제 최소한으로 조달하고 이제 생산 설비를 유연하게 이제 구성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셀 생산 방식은 이제 작업자가 이제 다양한 공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의 유연성이랄지 속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한 이제 소형 전자업체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단 몇 시간 안에 이제 부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고객 맞춤형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니즈 반영이 좀 쉬워지는 것들이 이제 그때그때 요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부품 종류가 이제 다양해질수록 공급망이 좀 복잡성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한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식품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기한이 좀 짧은, 이런 데는 이제 재고 보유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렵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상해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식품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생산이랄지 배송 전략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이제 우유 회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서 생산량 다음날 생산량을 정하고 새벽에 이제 배송을 해 가지고서 이런 폐기율 감도랄지 그다음에 신선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재고를 손실을 최소화한다거나 유통기간 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별로 이제 린 생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 일부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쭉 한번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뭐 과잉 생산, 뭐 그다음에 제품을 창고에 이제 쌓아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이제 필요한 만큼 수요에 필요한 만큼 생산 구조를 이제 확립을 했고, 하여튼 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공급한다는 그런 원칙, 이런 kanban 시스템 이런 것들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협력업체들과의 이제 생산 납기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 납품 주기, 이런 것들, 협업,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낭비를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 속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가지고서 리드 타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기업이 시장 변화에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 필요한 만큼만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하여튼 뭐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뭐 취약한 그런 리스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인 생산이랄지 저스트 인 타임 이런 것들은 19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 공급망을 이제 정말 기계처럼 운영하는 이제 체계로 이렇게 좀 탈바꿈을 시켰고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이런 철학을 이제 전 세계 제조업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재고 감소랄지 비용 절감, 뭐, 품질 향상이라는 이제 명확한 성과를 이렇게 안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뿐만 없어도 이제 공장이 멈추는 리스크는 하여튼 이 시스템은 그 당시에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IT 시스템이랄지 글로벌 협업,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의 이제 복원력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렇게 이어지고, 새로운 이제 SCM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그런 또, 과제를 또 부여해서 새로 진화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린 생산인과 그다음에 이제 지 시스템은 이제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그 공급사수 운영에 이제 혁신을 가져왔고 낭비 제거랄지 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나 품질 향상 그다음에 재고를 이제 축소하는 그런 건 달성했지만은 이제 외부 리스크에 민감한 구조라는 점에서도 향후에 이제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기였고 이러한 이제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런 SCM은 린 생산 방식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짓 시스템 이런 개념이 확립되면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의 부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중심의 그 공급망 전략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장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 이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고 비용 절감이랄지, 리드 타임 단축하는 것들, 품질 향상이랄지, 불량률 감소하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었고, 뭐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나 뭐 가와사키 그 외에 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많은 효율성을 좀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단점도 마찬가지. 이제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공급망 이런 충격에 자연재해랄지 파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품이 지연되었을 때 품질이 떨어졌을 때 이런 것 때는 전체 라인이 이게 중단될 수가 있고 납기나 이제 품질에서 하나라도 이제 문제가 되면은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들 이런 문제.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대량 생산 체계 문화 그런 이제 문화 차이로 인해 가지고서 조직이 이제 저항이 발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린 생산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는 것들입니다. 재고랄지 대기하는 거나 이동하는 거나 공정 이런 것들에서 이제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해서 가치 창출에 이제 집중하는 생산 시스템이고 저스트 인 타임 같은 경우는, 집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생산해서 재고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드 타임 단축이랄지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짓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들, 리는 불필요한 것들, 낭비를 제거하는 것들.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러한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시스템의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서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에 이제 발전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공급사와의 이제 협업 문제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가지고서 이제 공동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벤더하고 본사하고 이렇게 공동 재고 관리를 해서 공동 이제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G 시스템이나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유연 생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서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이제 구성해서 품목 변환이랄지 뭐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차후에 이렇게 보완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서 실시간에 이제 공급망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보가 돼가지고서 생산 현장에서 이런 이제 센서 이런 것들을 부착해 가지고서 실시간 재고랄지 설비 이런 이제 상황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린 생산 방식의 운영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70년대, 80년대 그런 시대적 배경은 오일 취업랄지 그다음에 이제 고비용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 하여튼 비용 절감이랄지 재고의 최소화 이런 필요성이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린 생산 방식이랄지 저스트 인 타이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낭비 제거나 이제 빠르고 필요한 만큼 정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하여튼 대표적인 성과는 생산 효율성을 좀 향상시켰고 리드 타임도 단축시켰고 재고도 감소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협력사의 연동이랄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들 이런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90년대에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제 시점이 되는 것들이죠.
그 외에 이제 기타 적용 사례, 토요타나 혼다나 가와사키나 닛산이나 GM, 소니 관련된 것들, 유사한 방식입니다. 앞에도 제가 이제 기업 사례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대부분 이제 린이랄지 G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사례고, 이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